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공동교육과정 화학 실험을 듣는 친구들을 위해 제작을 했고요. 우리 마지막 실험이죠. 화학 전지, 볼타 전지와 다니엘 전지, 그리고 은나무 만들기 실험의 기본적인 이론을 한번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화 환원의 정의부터 조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산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옛날에 산소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라고 치면 당연히 산소를 잃는 반응은 환원이라고 하겠죠. 자, 반대로 산소와는 반대로 수소를 잃는 반응을 산화라고 하고 수소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 산소나 수소로 확인을 하는 것보다 산화와 환원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와 환원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효율적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전자만 좀 어느 정도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자를 뭐 하면?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고요. 전자를 얻으면 환원입니다. 자, 왜 전자가 중요하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물질이 있어. 별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산소랑 반응을 했대. 자, 그러면은 산소랑 이렇게 결합을 했다고 칩시다. 그죠?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산소랑 결합했다는 거 우리 산소는 일반적으로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그 전기 음성도죠. 전기 음성도가 두 번째로 큰 물질이야. 큰 원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웬만하면 산소랑 결합하면 전자를 뺏기는 거죠. 우리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건 공유 결합에서 공유 전자쌍을 뭐 하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야. 당기는 힘의 척도를 바로 전기 음성도라고 불러요. 즉 산소가 일반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하면 전자를 공유하는 척하면서 전자쌍을 산소 쪽으로 잡아 당긴단 말이야. 즉 이 별이라는 녀석은 분명히 전자를 공유했지만 산소가 산소한테 전자를 뺏기는 셈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별이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라고 부르는 것이 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산화라고 부른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수소랑 결합한다고 칩시다. 자, 별이라는 원소가 수소랑 결합을 하면은 별이랑 수소랑 결합해.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작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원소들이 전자를 끌어당긴단 말이야. 즉 이쪽으로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별은 전자를 얻은 셈이 되는 거죠. 즉 전자를 얻은 셈이 되니까 환원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수소를 받으면 당연히 여기 보면은 얻으면 환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즉 수소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전자를 웬만하면 얻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산화수 봅시다. 산화수는 산화라고 하는 건 나중에 화학원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우세요.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고요. 그리고 감소하면 환원입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산화환원의 동시성. 산화와 환원 반응은 언제나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났어? 그럼 어떤 반응은 무조건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야. 얻는 전자를 얻었어. 그럼 누군가는 전자를 뭐 해야 돼? 잃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즉, 잃어버린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는 언제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보면 산화제와 환원제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소화제를 생각해 보면 돼요. 소화제. 선생님은 어렸을 때 소화제의 의미를 통해서 산화제와 환원제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었어요. 소화제는 뭐를 소화시키는 약이죠? 그렇죠.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약인 거죠. 즉 소화제는 소화제가 소화되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다른 물질을 소화시키는 물질인 거지. 자, 역시 마찬가지. 산화제도 자기가 산화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죠. 즉 남을 산화시킨다는 건 산화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신은 뭐가 돼요? 무조건 자신은 환원이 돼야겠죠.
즉 환원되는 물질이 산화제입니다. 그럼 반대로 환원제라고 하는 건 남을 뭐 하는 물질이야? 내가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이죠.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자신은 뭐가 돼야 돼? 산화가 돼야겠지. 자, 이렇게 해서 환원제라고 하는 건 남을 환원시키고 자신은 산화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외워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은 환원제이고, 왜냐면 자기가 산화되면 남은 환원될 것이니까 산화되는 물질은 환원제이고, 환원력이 있다.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께서 요거 하나 외워놓으면 문제 풀기 쉬워요라고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산화되는 물질은 환원제이고 환원성, 환원력이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환원제, 뭐 산화제 이런 거 맞춰봐라 라고 할 때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제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입니다.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금속이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온이 되는 원소예요? 그쵸?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돼요.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 금속의 성질은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바로 우리 금속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금속이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외웠었냐면 칼카나마, 아라천리, 주납, 수구, 수은, 백금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 그래서 요거 순서는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네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이야. 즉 양이온이 된다라는 건 전자를 뭐 하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말은 자, 잃어버리는 거네. 그럼 산화되는 거야, 환원되는 거야? 그렇죠. 잃어버리는 거니까 산화되기 쉽다. 되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라는 말은 얘네가 양이온이 된다는 거야. 금속의 반응성이 어떻다는 얘기일까?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즉 금속의 반응성 줄여서 금속성이라고 해요.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주어를 쓰자면 금속이 양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 반응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 모두 다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떨까? 자, 보시면은 우리 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막 사금 같은 거 채취할 때 보면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금 상태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자, 이쪽으로 갈수록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금속은 양이온이 되는 물질이에요. 원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기 쉽다가 아니라 양이온이 되기 뭐하다? 양이온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의 주어는 또 뭐야? 금속이 양이온이 되기 어렵다. 즉 전자 잃기 뭐하다? 어렵다. 전자를 잃기 어렵다는 말은 중성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겠죠. 그죠? 나 혼자 그냥 호돈소 물질의 상태, 전자 잃기도 싫고 얻기도 싫어. 그냥 나 상태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산화되기 쉽다 어렵다? 산화되기 어렵다. 그 말은 금속의 반응성이 어떻구나? 굉장히 작구나. 금속성이 작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만약에 금속의 양이온이 어떨까? 자, 이쪽에 있는 애들은 금속이 양이온이 된 상태야. 그럼 얼른 중성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니까 얼른 전자 받겠죠. 즉 금속 양이온이라면 얼른 전자를 받고 싶어. 전자 여기선 얻기 쉽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 주어가 금속 양이온이 되는 순간 즉 뭐 되기 쉽다? 환원되기 쉽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인지 금속 양이온인지 잘 체크해 주셔서 그들의 성질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는 금속끼리 있을 때 이들이 어떤 상태를 선호하는지 알아야 돼. 일반적으로 이렇게 금속의 반응성이 큰 애들, 반응이 큰 친구들은 어떤 상태를 선호하냐면요. 금속이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니까 반응성이 큰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양이온 상태를 선호합니다.
반대로 양이온 상태를 선호하는 얘는 큰 애들보다 반응성이 작은 애들은 전자를 잃고 싶지 않아. 즉 중성 금속 상태를 선호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각각의 선호하는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금속과 금속 양이온이 존재할 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돼요. 자, 밑에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자, 선생님이 만약에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다가 아연, 금속을 이렇게 꽂아 놨어요. 자, 우리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 보니까는 푸른색이래, 푸른색. 그랬는데 아연을 꽂는 순간 갑자기 점점 푸른색이 옅어지더래. 자, 우린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일단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아하, 반응이 일어났구나. 일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도대체 무슨 반응이 일어났을까를 예측해 보자는 얘기예요. 뭐를 통해서? 바로 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을 통해서. 자, 봅시다.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 자, 일단은 우리 아연과 구리가 있어요. 자, 우리 아연과 구리의 반응성을 생각해 보자. 반응성. 아연이랑 구리랑 누가 반응성이 클까? 자, 요 이온화 경향성을 외우고 있다면 우리 바로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아연은 이 친구고요. 자, 구리는 여기 있네요. 아연이 더 왼쪽에 있네. 아연이 반응성이 크다, 그지? 자, 아연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가 양이온이 되는 친구예요. 구리도 우리 다양한 산화수가 있지만 전하량이 있지만 이가 양이온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봐보자. 여기. 반응성 지금 아연이 더 크대요. 자, 그 얘기는 아연은 어떤 상태를 선호하는 거야? 구리보다는 얘는 구리보단 양이온의 상태를 더 선호해. 즉 얘 같은 경우는 ZN2 플러스 상태를 더 좋아하는 거야. 구리랑 같이 있을 땐. 자, 근데 구리는 아연이랑 같이 있을 땐 어떤 상태를 선호해? 중성 금속 상태를 선호해. 전자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산화되기 싫어. 내 상태를 유지하고 싶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구리 상태가 좋아. 그런데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다가 아연을 꽂은 거죠. 그러니까 아연 같은 경우는 현재 금속 상태로 있어. 이렇게 중성으로. 구리는 반대로 있어. 반대. 이온 상태로 있네. 자, 그 얘기는 현재의 나의 상황보다 내가 선호하는 상태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자연은. 따라서 아연 같은 경우는 전자를 뭐 하고 싶을까? 잃어버리고 싶겠죠. 그래서 전자를 잃고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싶겠죠. 그럼 전자 몇 개 잃어버려야 돼? 이가 양이온 되려면 전자 두 개를 잃겠죠. 자, 전자 두 개가 잃어버립니다. 그럼 잃어버린 전자 누가 받아? 구리 이온이 받겠죠. 왜냐하면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무조건 누군가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동일한 전자수를 주고 받아야 돼. 이게 바로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연이 전자를 잃어버려 두 개를. 그럼 잃어버린 전자 고스란히 구리가 받아서 얘는 이 전자를 받고 뭐가 되는 거야? 환원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친구들의 뭐라고 하지? 반응식을 적어보면 산화되는 반응식을 적어봅시다. 산화는 뭐가 되는 거야? 아연이 금속 상태로 있다가 얘가 이제 뭐 상태를 적어주면 금속 상태로 있다가 고체 상태로 있다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연 이가 양이온으로 지금 뭐 되는 거야? 산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자를 뭐해? 잃어버리는 거야. 요 잃어버린 전자 수용의 상태로 되고요. 잃어버린 전자를 고스란히 누가 받아? 구리 이온이 받는다고. 자, 환원되는 거 봅시다. 구리 이온이 전자 요거 고스란히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더하기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뭐가 된다? 얘는 수용의 상태였는데 다시 얘 구리 고체 상태로 석출이 되는 거지. 그지? 이런 걸 석출이라고 해요. 석출되네요. 금속으로 석출되네요. 자, 얘는 금속이었는데 구리 아연 이온으로 이온화 되네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용어를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냐면 여기 있던 아연이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이가 양이온이 되고 이거 뭐야? 이거 잘못했네. 플러스 이가 양이온이 되고 뭐를 놓고 내려 얘가? 뭐를 놓고 이온화돼? 전자 두 개를 놓고 이온화 된다. 그럼 요거를 이 구리가 슉 받아가지고 이렇게 석출이 된다. 즉 푸른색을 나타냈던 이가 양이온 구리 이가 양이온이 없어지면서 푸른색이 점점 옅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화학 반응을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죠? 한 가지 더. 자, 우리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요 전체 반응식 한번 적어볼까?
전체 반응식, 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더해주면 전체 반응식이 나와요. 보시면은 이 화살표 전후로 좀 똑같이 들어있는 게 전자죠. 그럼 화살표 후에 있고 화살표 전에 있으면 우리 이거 연립방정식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는이라고 생각한다면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수 둘이 더해주면 소거가 되는 거죠. 쑥 더해볼게요. ZN 얘는 금속이었고, 자 얘를 2 플러스인 수용액에 넣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연 같은 경우는 ZN 이가 양이온이 되면서 용액에 녹으면서 산화되고, 그리고 나서 구리 같은 경우는 그 전자를 받고,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아연에서 구리로 두 개의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구리 같은 경우는 구리 이온은 환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리 금속으로 이렇게 석출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산화, 환원, 요 반쪽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반쪽 반응.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거 우리 반쪽 반응이라고 하고요. 우리 나중에 화학 전지 배울 때 있죠? 그때 우리 반쪽 반응이라는 말을 쓸 거야. 미래 한번 써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을 통해서 금속과 금속 양이온 사이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선생님, 그럼 여기서 산화되는 물질은 누군가요? 라고 물어봤어. 그럼 산화되는 물질은 누구야? 산화 쓸까요? 산화되는 물질. 그럼 산화되는 물질은 아연이요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고체 상태의 아연. 그럼 환원되는 물질은, 선생님, 환원되는 물질은 구리예요, 구리. 자, 이렇게 말하면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왜냐하면 환원되는 물질은 구리가 아니라 구리 양이온이에요. 구리 이온이, 즉 수용에 녹아있던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되는 거죠. 자, 물어볼게. 환원제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환원제는 누굴까요? 환원제는 뭐라고 했어? 산화되는 물질이 환원제라고 했죠? 즉, 얘가 바로 산화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을 환원시키는 물질이었구나. 얘 환원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원제. 자, 그럼 산화제는? 산화제는 반대로 환원되는 물질이겠죠? 얘가 바로 이 반응에서의 산화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전자의 이동. 전자는 아연에서 어디로? 구리 이온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처음 개념부터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이해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라고 했는데 희가한 애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죠. 바로 요 수소. 얘는 왜 포함되어 있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자. 얘는 사실은 우리 1쪽이죠. 1쪽. 자, 1쪽에 수소, 리튬, 나트륨 이렇게 1쪽에 있잖아. 우리 일반적으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친구만 여기에 껴줘, 안 껴줘? 안 껴줍니다. 얘는 1쪽이지만 어떤 친구야? 얘는 1쪽이지만 비금속이야. 비금속에 속해요. 근데 또 웃긴 게 우리 일반적으로 비금속 같은 경우는 음이온을 띠잖아요. 비금속이지만 어떤 친구냐면 양이온이 잘 돼. 그래서 금속의 양이온의 경향성의 기준이 되는 원소가 바로 이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 이제는 금속이랑 이제 수소 이온, 즉 수소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이랑의 반응을 할 때 이 수소가 쓰입니다. 자,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넘어갑시다. 자, 바로 수소와의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그림 보니까는 수소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준비했어. 자, 이렇게 수소 이온, 양이온이 들어있는 이러한 수용액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산이라고 하죠. 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되어서 뭐를 내놓는 물질?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수용액 상태에서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얘 산이구나. 산에다가 지금 아연을 꽂아 놓은 거죠. 그랬더니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를 한번 예측해 보자는 거야.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 한번 반응성부터 체크를 해봅시다. 반응성. 자, 반응성은 아연이랑
자,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아까 뜬금없이 있던 누구? 수소와의 반응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더 반응성이 큽니까? 그쵸. 이온화 경향성 생각해 보니까 아연이 더 크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다들 외우셨죠? 자, 그럼 아연이 더 크네? 그 얘기는 아연 같은 경우는 수소랑 같이 있을 때는 양이온 상태를 선호한다는 뜻이야. 즉, 얘 같은 경우는 ZN, 입가 양이온을 좋아한다는 얘기. 자, 반대로 수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아연이랑 같이 있을 때는 중성 상태를 선호해. 야, 근데 얘가 중성 금속 상태가 있니? 수소는 금속이 아니에요. 금속 상태가 존재하지 않아. 고체 상태가 자연적으로는 그죠.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죠. 그죠? 자,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수소는 중성이려면 어떤 상태여야 돼? 그렇죠. 수소 기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소 기체. 자, 근데 현재 어떻게 돼 있죠? 이 선호하는 상태는 이런데 현재 아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속 상태로 있어. 수소는 이온 상태로 있단 말이야. 그럼 뭐 하고 싶을까, 아연은? 얼른 전자를 잃어버리고 싶겠죠. 이 얼른 전자 잃어서 산화되고 싶을 거야. 전자 몇 개 잃어요? 2개 잃어버릴 거야. 그럼 잃어버린 전자 고스란히 누가 받을 것이다? 양이온인 이 친구가 받지 않을까? 고스란히 2개 이렇게 받습니다. 자,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2개 어떻게 받아? 그러려면 2개가 반응해야겠죠. 그죠? 반응해서 전자 얻어가지고 수소 기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산화 반응식, 반쪽 반응식 한번 적어볼게요. 자, 산화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아연이, 즉 아연 금속이 아연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면서 전자 2개를 잃어버리네요. 이 잃어버린 전자를 고스란히 누가 받아? 수소 이온이 받습니다. 수소 이온 이렇게 수용액 상태에 있었는데 얘가 전자 2개 받으려면 수소 이온이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H2 수소 기포가 발생이 되더라. 자, 그럼 얘 전체 반응식 적어보면 이거 2개 더해주면 우리 똑같은 거 이렇게 소거된다고 했죠? 따라서 아연 금속을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이런 수용액에 꽂아주면 아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가 되고 산화되어서 이가 양이온이 되고 이온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온화가 되고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H2 수소 기체로 환원된다.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즉 아연에서 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아연 하나 반응할 때마다 전자 2개씩 이동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산화와 환원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아연이 이온화 될 때 전자를 놓고 내리는데 전자가 여기 있는 수소 H 플러스 2개랑 이렇게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고. 수소 기체 비교표가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와서 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배웠잖아, 그지? 우리 이거 실험도 하고 풍선에 요 수소 기체 모은 다음에 우리 저거 뭐냐? 종이 붙이고 종이에 불 붙여가지고 폭발도 시켜봤죠? 굉장히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폭방하고 폭발하는 거 기억나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요 수소기체의 성질도 오늘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금속이 산이랑 반응하면, 즉,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 산수액에 들어갔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에 따라서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를 통해서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 화학 전지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화학 전지를 만드나, 이걸로 어떻게 건전지를 만드나 할 텐데, 자, 밑에 보면 요거 하나의 개념을 더 알고 가야 돼요. 전자의 성질. 중요합니다. 화학 전지를 설명할 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뭐냐면요, 우리 반응성이 큰 금속이 있어. 그리고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이렇게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요, 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반응성이 큰 금속은 일단 양이온이 되려고 하겠지. 얘가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순간, 얘 양이온이 다 됐어. 양이온이 되면 전자를 놓고 내리죠. 뭐 전자 대충 마이너스 이렇게 칩시다. 자,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반응성이 큰 금속에서 반응성이 작은 금속으로 이렇게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반응성이 큰 금속에서 반응성이 작은 금속으로 전자가 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구나. 뭘로 연결되어 있을 때? 도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또는 이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있어. 반응성 크고 반응 작아. 그러면은 반응성 큰 애들은 얼른 이온화 되려고 하겠지. 그럼 이온화 된 다음에 버린 전자가 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도선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간 어쨌든 간에 전자라고 하는 친구는 반응성이 큰 금속에서 반응성이 작은 금속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은 이제 화학 전지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자, 봅시다. 우리 대표적으로 화학 전지 하나 봅시다. 선생님이 뭘 준비할 거냐면요. 이번에도 똑같이 H 플러스 이온이 들어있는 H 플러스가 들어있는 산수용액 준비했어. 여기다가 아연을 이렇게 꽂을 거고요. 또 여기다가 구리를 꽂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얘네들을 뭘로 연결할 거냐면요. 도선으로 연결을 할 거야.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꼬마 전구 이렇게 달아봅시다. 자, 이렇게 꼬마 전구까지 달았어요. 자, 왜 이렇게 달았냐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 반응성 한번 체크해 볼까. 반응성. 자, 반응성은 어떻게 돼요? 아연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우리 숨어있는 수소. 그 다음이 구리. 자, 봐보자. 자, 우리 여기만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만 살짝 떼가지고 이렇게 볼게요. 자, 수소가 구리보다 반응성이 커요. 자, 수소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구리보다 크니까 당연히 양이온 상태를 선호하겠죠? 자, 그래서 얘는 H 플러스를 선호할 거야. 구리랑 있을 때는. 자, 근데 구리는 어떤 상태를 선호해? 중성 금속 상태인 이 상태를 선호해. 그런데 현재 어떻게 돼 있니? 수소도 수소 이온으로 있네. 구리도 구리로 있네. 그럼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두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야. 우리는 요렇게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봅시다. 자, 아연이라고 하는 거 지금 반응성이 크니까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수소 같은 경우는 얘는 아연 이가 양이온의 선호해. 자, 근데 수소는 얘랑 같이 있을 때는 중성 상태를 선호한다고 했죠. 중성 상태는 H2 상태네요. 자, 근데 현재 어떻게 돼 있니? 아연은 아연 금속으로, 수소는 수소 이온 상태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아연은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하고 싶겠고, 전자 몇 개 잃어버린다고 했죠? 아까 2개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이가 양이온이 되고 전자 2개를 수소 이온이 받아서 이렇게 환원이 돼서 즉 수소 기체가 생성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자 봅시다. 자, 요 과정은 아까 과정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 자, 뭐가 다르냐면요. 아연이 이렇게 산화가 돼서 아연 이온이 되고 뭐를 놓고 내려? 전자 2개 놓고 내리면 아까는 봐봐. 샥. 전자 2개 놓고 내리면 바로 수소 2개가 달려와서 요 전자 받고 수소 기포가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로 달려갈 수가 없어. 수소 이온이 2개 있다고 치면은 바로 달려가지 않고 전자의 성질 때문에 이 전자가 어떻게 돼? 반응성이 큰 금속에서 반응성이 작은 금속으로 도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이동해서 구리한테 갑니다. 그죠? 자, 그럼 봐봐. 전자가 이동했네? 도선을 타고 이동하는 순간 이 도선에 전자의 이동이 생겨. 전자의 이동이 생기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네요. 그죠?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있는 꼬마 전구의 빛이 반짝하고 빛이 나겠죠? 자, 그러면서 전자는 구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전자는 구리가 받나요?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금속은 전자를 얻고 환원되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금속은 일반적으로 전자를 잃어버리고 산화되려는 물질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자를 얻기는 힘들어요. 따라서 얘는 지금 전자를 이동시켜주는,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에서 전자가 있으면은 여기에 수소가 달라와서 여기에서 뭐가 생성되는 거야? 수소 기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신기한 건 구리는 반응 안 했어. 구리는 반응 안 했는데 전자를 이동시켜주는 매개체 역할만 하고 구리에서 수소 기포만 뽀글뽀글 나올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온갖 곳에서 수소 기체가 막 이렇게 나올 거야. 나오니까 아마 전자는 연신 이동하고 여기서 수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할 거야. 근데 아마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여기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전자가 이동할 새도 없이, 그러니까 이동한 전자도 있고 이동 못한 전자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동을 못한 전자는 당연히 여기에서 수소 이온이 만나가지고 수소 기포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전자의 이동을 자발적인 이동을 발생시키는 것을 화학 전지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수소 이온에 얘네들을 이렇게 꽂아 놓고 도선을 연결한 이런 화학 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볼타전지라고 부릅니다. 볼타전지 보이나요? 이게 바로 처음 생긴 화학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볼타의 이름을 따서 볼타전지라고 지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근데 살짝 어떤 게 있냐면 단점이 있어, 단점.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지금 수소기포가 막 여기에 감싸. 너무 많이 이동해서 감싸. 그럼 수소기포가 요 구리를 막 전체를 감싸요. 그러면은 수소기포 때문에 날아가지 못한 요 수소기포 때문에 요 수소가 달라붙질 못하는 거야. 수소가 달라붙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네. 자, 이런 걸 무슨 상황이라고 하냐면요. 수소가 달라붙지 못해. 그럼 달라붙지 못하면 전자의 이동도 느려지겠죠. 왜? 전자를 받을 애가 없으니까. 언제나 산화되는 애는 왜 산화가 되냐면요. 산화가 되면 누군가는 전자를 받을 구석이 있으니까 산화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전자를 받을 구석이 이 H 플러스가 여기 주변에 있는 수소 기체 때문에 전자를 받기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못 받으니 오는 전자도 적겠죠. 산화가 덜 될 거야. 그럼 전자의 이동이 적겠죠? 그럼 빛도 갑자기 점점 사그라들 거란 말이야. 즉 이렇게 수소 기포 때문에 수소 이온이 전자를 못 받아서 점점 전압이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분극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극 현상 때문에 이 볼타 전지가 오래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이 단점이죠, 단점. 볼타 전지의 단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산화제를 첨가합니다. 산화제.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수소 기체를 기포를 얼른 산화시켜서 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산소랑 결합시켜서 물로 만들어 버리는 산화제를 첨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기포가 생길랑 하다가 바로 물로 변해버리고 생길만 하면 물로 변해버리니까 당연히 기포 때문에 수소 이온이 전자를 못 받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죠. 자, 이런 걸 분극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산화제를 넣어준다. 자, 이렇게 넣어주는 산화제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감극제라고 합니다. 감극제.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산화제 이름을 감극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분극 현상이 일어나요. 수소기체 때문에 H 플러스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지 못해서 전압이 뚝뚝 떨어져요. 전지의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감극제라는 걸 넣어주면 감극제. 자, 얘는 수소 기체를 산화시키는 강한 산화제 이 역할을 하는 거야. 감극제를 넣어주면 이 분극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볼타 전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그 다음에 볼타 전지 말고 또 이러한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또 전지를 하나 만들었네. 자, 다니엘 전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다니엘 전지는 볼타 전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아까 전에 볼타 전지 배웠지만 볼타 전지에서는 어떤 단점이 있었다고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그 구리 부분에 수소 기포들이 막 달라붙으니까 수소 이온이 얼른 전자 받아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전자 이동을 얼른 이동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수소 기포들 때문에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지 못해서 전압이 뚝뚝 떨어지는 현상을 분극 현상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소 기포가 나오지 않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다니엘 전지를 만들었는데, 자,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자, 무슨 개념이냐면 너무 중요하죠. 산화환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이러한 산화환원에서의 수용액. 용액에서 일어나죠. 그죠? 산화환원 반응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은 금속 양이온과 금속 간의 반응이니까 금속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서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러한 수용액은 언제나 전기적
중성을 유지한다.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왕관 하나 씌워줄게요. 자,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 언제나 정기적 중성. 수용액에는 양이온도 있고요. 음이온도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만약에 양이온 자, 양이온의 전하량. 전기적 중성이라는 말은 양이온의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서로 어떨 것이다. 언제나 같을 것이다. 자, 근데 우리 이러한 산화하는 반응에서 음이온은 금속이 산화하는 반응에서는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음이온의 수는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얘가 일정해. 그 얘기는 음이온 수가 일정하니까 음이온의 전하량도 일정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양이온 수가 바뀌든 말든 그 양이온의 전체 전하량은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수용액은 언제나 정기적 중성이라는 산화하는 반응에서 정기적 중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아연 금속을 아연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 당연히 아연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아연 이온만 그렸지만 당연히 음이온도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액은 정기적 중성이니까. 그리고 아연 이온이 있으니까 이가 음이온이 있으면 1가 음이온이 2개 있거나 또는 이 2가 음이온이 하나 있겠죠. 이렇게 정기적 중성 맞추려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구리를 놓고 구리 금속을 놓고 여기다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다 구리 금속을 넣는 거야. 자, 그리고 내가 여기를 도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럼 얘는 반응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 안 일어날 것 같아? 선생님 지금 보니까 반응성이 큰 금속이랑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연결돼 있네요. 지금 현재 반응성을 생각해 보니까 반응성이 어떠냐면요. 아연이 구리보다 크네요. 심지어 얘네가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반응성이 큰 이 금속이 산화되고 반응성이 작은 금속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꼬마 전구를 놔 놓으면은 이 꼬마 전구가 밝게 빛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자, 근데 여기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반응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일어난다고 쳐요. 자, 이쪽 여기 비커를 내가 1이라고 놓고 여기 비커를 2라고 놓을게. 자, 원 비커에서 지금 수용액이 양이온의 개수는 하나 있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아이고 잘못 썼다. SO4 E-. 자, 그냥 얘네 선생님이 요거 N개 있고 요거 N개 있다고 칠게요. N개, N몰. 자, 그럼 이 녀석 얘가 N몰 있어. 그러면 총 양이온의 전하량은 몇이야? 플러스 2짜리가 n개 있으니까 플러스 2n만큼 있는 거지. 양이온의 전하량이. 이건 전하량이야, 전하량. 음이온은 플러스 마이너스 2짜리가 n개만큼 있으니까 마이너스 2n만큼 있는 거야. 전하량이.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 중성 이루고 있었어. 자, 근데 만약에 이 와중에 반응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서 ZN2 플러스가 쏙 하고 나왔네. 한 개가 더 나왔어. n개가 나왔다고 칠게요. 자, n개가 나왔네. 자, 그러면 봐봐. 양이온의 전하량 얘가 n개가 증가해서 2n개가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양이온이 n개가 증가했어. 자, 그러면은 전체 전하량은 플러스 4n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음이온은 어때? 마이너스 2n이네. 전하량이 서로 안 맞네? 뭔가 이러면은 전기적 중성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이동할까 안 이동할까? 이동하지 않아요. 자, 만약에 이동했다고 칩시다. 이동을 했어. 그럼 누군가 전자를 받아야 돼. 그럼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전자 누구야? 구리가 받겠지. 자, 구리가 받는다고 칩시다. 얘도 똑같이 n개 있었다고 쳐요. 2에서 지금 구리 이온은 플러스 2짜리가 n개 있어서 총 전하량은 플러스 2n이었고, 자, SO4 E-에 의해서 마이너스 2의 전하를 가진 애가 n개만큼 있었다면 마이너스 2n만큼의 총 전하량이 있어서 원래는 전하량이 유지가 됐을 거야. 중성을. 자, 근데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구리한테 왔어. 그럼 구리는 전자를 받을 수 없으니까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았겠죠. 만약에 구리 이온이 2개의 전자를 받고 이렇게 석출이 되었다면 지금 요게 없어지는 거야. n개가. 응? n개가 없어지는 거라고. n개가. 그럼 여기서도 음이온만 있네? 그 얘기는 지금 정기적 중성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야. 즉
여기서 반응은 일어날 것이다, 안 일어날 것이다? 안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수용액은 언제나 전기적 중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 버리면 전기적인 중성이 깨지는 거죠. 여기는 양이온이 많아지네, 여기는 음이온이 많아지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반응이 일어나면요, 이 중간에 만약에 양이온이 이렇게 양이온 수가 증가해서 양이온의 전하량이 이렇게 증가해 버리면 똑같이 음이온의 전하량도 그만큼 증가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즉 이 사이에 음이온의 수를 음이온의